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8월 14일 목요일 시작합니다. 청와대는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께서 21번의 보고를 받고 필요한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시사항은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해묵은 논쟁 두 가지가 정리된 셈입니다. 첫째, 사고 당일 청와대의 사고 관련 보고가 집중된 컨트롤 타워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그러므로 책임 소재를 가리는 일에 발뺌한다면 자기 모순입니다. 둘째, 대통령 기록물이라 지시사항은 공개 불가라고요? 그럼 2010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어서 공개했습니까? 정상회담 회의록은 그보다 한 단계 위인 국가 기록물이었지만 국정원은 공개해버렸습니다. 사고 당일 대통령의 초동 대응과 지시를 국민들은 당연히 알 권리가 있습니다. 주권자니까 알아야겠다는 말은 너무 당연하다 못해 유치해서 굳이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사은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소나돼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아,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지식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아이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기업 회원들을 위한 경제 보고서도 있습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성남공항에 도착해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면담을 마치고 연설했는데요. 특별히 세월호를 지칭해서 강조하거나 한 것은 없지만
평화에 대한 특별한 강조와 당부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 대목 한 대목만 제가 잠깐 인용을 하겠습니다.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정의는 하나의 덕목으로서 자제와 관용의 수양을 요구합니다. 정의는 우리가 과거의 불의를 잊지는 않되 용서와 관용과 협력을 통하여 그 불의를 극복하라고 요구합니다. 앞으로 4박 5일 머무는 동안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어느 장소에서 어떤 메시지를 어떤 수위로 발언할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할 것입니다. 이강윤의 오늘도 사정이 녹록지는 않지만 온 신경을 집중해서 꼭 필요한 말을 제때제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자, 뉴스 리포트,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안은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단원고 생존 여학생이 교황께 편지를 한 장 썼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단원고 생존 여학생은 교황에게 보내는 편지를 프레시안에 기고했습니다. 이 학생은 참사 이후 120일 동안 느낀 감정과 심정,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한다며 우리나라는 미친 것 같다는 표현을 통해 우리나라의 심각성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웃고 밥 먹고 껴안던 친구들이 18년 동안 아끼고 쓰다듬으며 귀하게 키운 자식들이 한순간에 모두 예고도 없이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우리를 외면하려고만 한다며 교황님이 우리나라의 유일한 희망이라 확신한다. 겁만 선진국인 우리나라를 바꿔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저희는 이제 어른들에게 신뢰를 잃었고 이 세상에 대해 신뢰를 잃었다며 우리가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와 같은 학생들에게 이 나쁜 세상을 물려줘서 죄를 짓지 않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네. 자기의 후배들에게 나쁜 세상을 물려주지 않아도 되게 하도록 도와달라.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다. 네, 요즘 고등학생들 참 어른스럽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 일정을 시작했는데 공항에서 세월호 유가족 4분을 따로 조금 눈에 띄게 특별히 위로를 했죠. 그런 장면이 텔레비전에 중계가 되는 걸 봤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공항에 마중 나온 박근혜 대통령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강우일 주교 등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교황 방한 계기로 따뜻한 위로가 전해지고 분단과 대립의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의 시대가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고, 교황은 그동안 베풀어주신 배려에 감사한다며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왔다고 답했습니다. 웃는 모습으로 인사를 하던 교황은 세월호 유가족들 앞에 서자 숙연한 모습으로 악수를 하며 왼손은 가슴에 올렸습니다. 교황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고 가슴이 아프다며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숙연한 모습으로 손을 잡고 왼손은 가슴에 올렸다. 네. 이천리길 국토 도보 순례에 나섰던 세월호 십자가 순례단 최종 목적지인 대전에 들어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십자가를 메고 이천리길 도보 순례에 나선 도보순례단이 최종 도배 순례 종착지인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 도착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고 이승현 군의 아버지 이호진 씨와 누나 이아름 씨, 또 고 김웅기 군의 아버지 김학일 씨는 도보순례에 나선 지 38일째인 오늘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 도착했습니다. 두 아버지는 내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교황이 집전하는 미사에 참석해 순례 내내 메고 온 십자가와 세월호 사고 해역에서 떠온 바닷물인 아이들의 피눈물을 봉헌할 예정입니다. 네, 세계적 석학이죠. MIT 공대의 노암 촘스키 명예교수가 32일째 단식 중인 김영호님에게 지지 서한을 보냈네요. 네, 그렇습니다. 노암 촘스키 MIT 교수는 당신이 하고 있는 고귀한 행동이 당연히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를 바라는 제 확고한 희망을 전해드리고 싶다며 고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호 씨에게 지지 서한을 보냈습니다. 외신 번역 전문 매체 뉴스프로가 전한 내용인데요. 촘스키 교수는 따님이 비극적인 여객선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대단히 마음이 아프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소의 것으로서, 그리고 적어도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충격적인 재난에 관한 진실을
정부가 규명하고 공개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으로 당신이 단식투쟁을 하고 있음을 들었다고 편지를 보내게 된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촘스키 교수는 참 고령인데도 엄청나게 왕성한 지적 활동과 끊임없는 사회에 대한 관심,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여야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 여전히 뭐가 딱 가로막힌 교착 상태인데 물밑에서는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예,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오늘 전남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도 불참하고 국회에 남아서 협상안을 논의했습니다. 새정치연합도 오늘 공식적인 회의 일정을 잡지 않고 비공개로 내부 전략을 가다듬었는데요. 여야는 아직 원내대표 간 회동 일정을 잡지는 못하고 있지만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 수석부 대표가 야당의 중진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서 의견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특검 추천은 법에 따라야 한다며 야당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이제 여당이 답을 내놔야 한다며 추가 양보를 요구하고 있어 여전히 절충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한편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오늘 청와대 인근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제정은 대통령이 결단할 수 있는 일이고 이제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가능한 제대로 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책위는 또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는 경찰을 동원해 힘없는 유족들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부상 입혔다며 우리는 몸이 부서져도 제대로 된 특별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세월호 내부 CCTV 영상이 복원됐는데 침몰 당시 그 순간의 영상은 아마 없을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 내부 CCTV 영상이 복원됐지만 사고 직전 상황까지만 녹화가 되고 침몰 사고 당시 선체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녹화가 안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내부 조타실과 객실 등 64개의 CCTV 복원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는데요. 영상 복원 업체 관계자는 늦어도 모레까지는 복원 작업이 끝날 예정이라며 CCTV는 세월호 침몰 직전 오전 8시 30분을 전후까지 복원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사고 직전에 세월호의 정전 사고로 영상 저장 장치가 꺼진 것으로 보이고 세월호 침몰 당시 선체 내부 CCTV 영상은 저장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정전 때문에 작동이 안 된 것 같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뭐 여러 번 나온 얘기이긴 합니다만 법정에서의 진술이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청해진 해운의 최고 경영자가 고 유병헌 씨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김한식 청해진 해운 대표가 오늘 광주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청해진 해운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공판에서 자신이 사직서를 작성해 유병헌 회장에게 내려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유 전 회장을 청해진 해운의 실질 경영자로 판단했지만 임직원이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한 것은 처음인데요. 김 대표는 사직서를 누구에게 제가받으려 했냐는 질문에 원래는 유 전 회장에게 내야 하는데 내지 않고 갖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월호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해경 1, 2, 3정의 정장 김모 씨가 또 뭐 들으면 복장 터질 하도 답답한 얘기도 자꾸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있었던 광주지법 공판장에서 나온 말인데요. 해경 1, 2, 3정의 정장 김모 씨는 선체 진입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씨는 9시 48분쯤 해경지방청 상황실로부터 세월호 선체 진입 명령을 받았는데 잊었다며 당시 기울기가 60에서 70도였고 직원 2명이 미끄러져 당황해서 깜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함정에 있던 메가폰으로 승객들의 퇴선을 유도해볼 생각은 안 했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당시 그 상황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평소 그런 훈련을 안 해봤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두 가지 점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선체 진입 명령을 받았는데 잊어버렸다. 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군인한테 나가서 뭐 어떻게 하라 그랬는데 무슨 명령을 받았는지를 몰라서 그냥 놀다 왔다. 그러면 잘했어, 애썼네. 그렇게 말해야 됩니까?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발언이고요. 네. 어제도 무슨 그 항공 조종 구조사들 그런 훈련을 평소에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래서 예쁜데. 지금 이제 해경 1, 2, 3정, 함정, 탑승자들, 이 사람들 역시 평소 그런 훈련을 안 해봤기 때문에 뭐 우왕좌왕 하느라고 하다못해 메가폰으로 승객들에게 탈출하라거나 그런 말조차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냥 무늬만 해경이고 대한민국 해양경찰이라고 쓰인 옷만 입고 다니는 일반인들이란 말입니까? 해경은? 참 변명도 변명다운 변명을 해야 들어줄 텐데. 예. 글쎄요, 이게 정말 정신이 있는 건지 변명인지 아니면 뭔가 자기가 받을 벌을 줄여보려고 이런 말을 하는 건지,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벌이 줄어들지 정말 답답하고 다시 한번. 네. 2010년, 그러니까 한 4년 전부터 올 6월까지 서울시의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무려 202명이 자살한 것으로 집계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게다가 기초수급자의 자살률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2010년 32명, 2011년 42명, 2012년 45명, 13년에는 57명, 올해는 6월까지만 2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는데요. 서울시 기초수급자는 2010년 이후에 20만 명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자는 늘어가는 형국입니다. 서울시는 이에 지역사회 통반장과 사회복지사, 방문간호사 등이 자살 고위험군 기초수급자들과 자주 접촉하면서 자살 예방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2년 서울시 자살률은 10만 명당 자살자는 23.8명이었지만 65세 이상의 자살률은 54.1명으로 2배 이상 많았습니다. 네. 나이가 들수록 자살률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지금 서울 석천동에 짓고 있는 제2 롯데월드, 555m인가? 그리고 123층인가 그렇대죠, 아마? 네. 그런데 자꾸 그 주변 이렇게 집안이 꺼지고 도로가 일금 부패이고 하는 싱크홀이 계속 생겨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게 그 건물 때문이 아니라 지하철 9호선 공사 때문이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고, 싱크홀 옆에서 무슨 굴도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석촌 지하차도 옆에 내부 기둥이 25개가 균열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왔는데요. 네. 아직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지하철 9호선 공사 때문에 생긴 동공, 텅 빈 굴의 영향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서울시는 지난 6일부터 어제까지 전문가 9명과 함께 석촌 지하차도 싱크홀 주변을 분석한 결과 도로 함몰은 지하철 9호선 굴착 과정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싱크홀 옆 차도 바로 밑에서 길이가 80m에 이르는 거대 동공, 텅 빈 굴이 발견됐다고 밝혔는데요. 서울시는 이 굴도 지하철 터널 공사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싱크홀의 원인을 조사하던 중에 지하차도 중심부에서 폭 5에서 8m, 깊이 4에서 5m, 길이 80m의 굴을 발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석촌 지하차도 양방향 차량 통행을 완전히 중단시킨 상황입니다. 와, 이거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 뻔하는 상황이네요. 네. 지하차도 바로 그 밑에 80m에 폭이 5, 6, 7, 8m 이렇게 되는 굴이 지금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지하차도 밑에 공간이 텅 비어 있다. 네. 80m 가량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하차도의 바닥이 내려앉거나 그럴 우려도 있겠네요. 네. 굉장히 위험한, 그렇네요. 더 심한 사고가 날 뻔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석천 지하차도 내부에 기둥 25개가 균열 상태다. 네. 아, 이거 지하에 뭘 자꾸 뚫고 뭘 하다 보니까 큰 비가 오고 집안 조사 이런 걸 엄밀히 한다고는 했겠지만 지하에서의 무슨 수맥이나 이런 것들의 변동에 의한 지하 구조물의 변동에 의한 사고, 이런 건 굉장히 아찔한데요. 대도시에서는 피해갈 수 없는 문제 같은데 앞으로 이것은 좀 뉴스를 잘 워치를 해보셔야 할 사안 같습니다. 안 기자? 네, 알겠습니다. 네. 연일 바쁘시겠지만. 자, 요즘 군, 세월호 아니면 뉴스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4년 전이네요. 2010년. 강원도 화천 여군 중위 자살 사건을 육군이 재조사하겠다고요. 무슨 일이 있었고 당시에는
조사를 어떻게 어설프게 했길래 4년 뒤에 재조사를 한다는 겁니까? 네. 지난 2010년에 강원도 화천의 전방부대에서 여군 장교가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서 육군이 재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자살한 심모 중위가 소속 부대의 부대장인 이모 소령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년 전 심중위 사망사건 수사 기록을 재조사한 끝에 이 소령이 심중위를 상대로 성희롱 등 성군기를 위반한 사실을 군 당국이 그해 7월 적발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심중위가 사망한 날이 2010년 3월 20일이었으니 석 달 정도 후에 군이 사실을 진상을 알고 있던 것입니다. 군 당국은 이 사실을 내부 보고를 통해 당시 사단장에게까지 보고했지만 이 소령에 대한 처분은 구두 경고에 그쳤습니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중령으로의 승진이 예정되기까지 했는데요. 이 소령은 지난 6월과 7월 다른 여군 장교를 성희롱한 혐의로 보직 해임과 3개월 정직 처분을 각각 받았지만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네. 지금 이 문제의 이 소령이 또 다른 여군 성추행 네. 한 그 사람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상습범이군요. 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 음모 사건. 2심에서는 내란 음모 부분은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검찰과 이 의원 측 모두 대법원에 상고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란 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비밀혁명 조직 아로의 존재 여부와 내란 음모죄 하부 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 변호인 측도 내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이나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에 중대한 법리 오해가 있다며 상고심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입법 로비 의혹 받고 있는 새정치연합의 김재윤 신하경 의원 출석했네요, 검찰에? 예, 그렇습니다. 김재윤 새정치연합 의원은 오늘 검찰 출석 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서울종합예술학교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30분 뒤에 출석한 신하경 새정치연합 의원도 혐의에 대해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만 말했습니다. 두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 이사장에게서 학교 이름을 바꿀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도와달라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결국 인천 아시안게임에 선수단 파견하기로 했죠. 이거 원래 그랬는데 실무 협상 과정에서 조금 이견이 생기고 하니까 다시 좀 불투명해지다가 이렇게 원기 사필 규정으로 온 건데 네. 왜 자꾸 이런 게 매끄럽게 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측에서 좀 너그럽게 손님을 맞아들이는 당연히 주최국이니까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예, 김영수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장이 오늘 북한이 어제 저녁 아시아올림픽 평의회를 통해 14개 종목 선수 150명을 포함해 총 352명의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신청서는 지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과 비교하면 조금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지난 2002년에는 선수와 임원 등을 포함해 그리고 응원단까지 포함해 총 703명이 부산을 찾은 바 있습니다. 네, 보건당국이 에볼라 발생 국가에 잠시라도 머문 147명 지금 추적 조사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건당국이 에볼라 출혈열 발생 국가에 잠시라도 머물다 국내로 들어온 내외국인 147명의 건강 상태를 추적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4월 13일 이후 지금까지 에볼라 출혈열이 유행하는 기니와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나이지리아 등 서아프리카 4개국을 거쳐 입국한 뒤 21일 동안 추적조사를 받은 내외국인은 모두 168명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들 168명 가운데 21명은 조사를 통해 에볼라 바이러스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147명은 최대 잠복기인 3주가 지나지 않아서 여전히 모니터링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의 국민TV 뉴스의 안은필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려.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어고 뉴스케이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뭔.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날씨 이야기입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충청의 경우 밤이면 점차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에는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해안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와 남부지방은 20에서 60mm, 경남 해안은 80mm 정도입니다. 주말인 토요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며 대기가 불안정해 오후 한때 중부와 영남 내륙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변현주였습니다. 조합원을 위한 만남의 공간, 국민카페를 아시나요? 질 좋은 원두로 만든 커피, 그리고 다채로운 음료는 기본이고요. 각종 공개방송, 우리 사회의 건강한 지식인이 펼치는 따뜻한 특강이 펼쳐지고요. 그거는 저 목사님이 신도들 많고 믿으십시오 할 때라든가 정부의 논법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이 안보는 하나의 수리자 학이다. 즉 과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최재민, 김민기의 DD쇼가 열리고요. 지금은 굉장히 자유인 같은, 자유롭고 내가 한 시민으로서 내가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미디어 협동조합이 세운 카페 국민카페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네, 뉴스케이 황준호 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교황 거기도 막 크게 보도하죠? 크게는 안 하고요. 네. 예. 근데 이 교황 저희가 보니까 아주 풀 기사로만 나오고 그래서 똑같이 특별한 어떤 다른 독자 취재가 불가능했죠. 이고. 예. 그래서 저희는 교황과 세월호 문제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접근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톱으로 할 거냐고 그걸 물어본 거였어요. 예. 근데 이런 경우는 특히 오늘은 청와대 회동이 있고 그래가지고 아예 접근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풀 기사일 수밖에 없어서 참 기사를 색다르게 다른 관점에서 만들려고 할 때는 굉장히 애를 먹죠. 예, 먹는데 오늘 이제 지금 교황이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고 연설한 내용을 보니까 네. 사실 연설에서 어떤 거에 주안점을 둘 거냐 이런 걸 보면은 기존의 언론들은 보니까 한반도 안정을 위한 노력에 격려를 한다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다 속으로. 네. 근데 한반도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금 이 정부가 뭘 하고 있는지 일단 궁금하고. 예. 그런 거 그래서 이렇게 의례적으로 하는 것과 실제로 어떤 실제로 하는 충고랄까요? 네. 그런 게 분명히 다 있는 건데 예. 그거를 구분하지 않고 오히려 저는 한반도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경제한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뽑는 것도 역시 일종의 기만행인 것 같습니다. 기만. 한국 언론의 기만행이죠. 예.
실제로 한 번도 안정을 위한 노력도 없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가려서 어떻게 그러니까 언론 용어로, 언론에서 쓰는 은어로 어떻게 야마를 뽑을 것인가, 어디에 포인트를 줄 것인가. 네. 이런 거는 어느 바든지 차별화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일반적인 뭐 동선이라든지 뭐 만나고 이런 거는 차별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과거의 불의를 잊지는 않되 용서와 관용과 협력을 통해서 불의를 극복하라. 저는 뭐 이 대목이 그나마 좀 밑줄을 칠 만한 연설이 아니었나 싶은데 어차피 청와대 면담 후에 국가 원수끼리의 연설이라는 것은 대단히 의전적이고 외교적이고 레토릭에 치중하다 보니까 직설적으로 말하기는 좀 뭐한 게 있었겠죠. 예. 네, 그 다음 순서는요? 예, 어제 한국기자협회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해서 기자들 300몇 명한테 저기를 했습니다. 언론 신뢰도라든지 영향력 이런 조사를 했는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늦었지만, 보니까, 신뢰도 1위 차지한 언론들만 기사를 썼더라고요. 수위의 언론, 한겨레가 신뢰도 1위를 했는데, 그러니까 1등에 뭐 그런 것들은 당연히 자랑할 만한 건데, 수위에 오른, 항목별로 수위에 오른 언론들만 기사를 썼길래, 저희는 일단 대상도 아니니까 일단은, TV는. 어쨌든 어떻게, 어디가 됐는지를 봤는데, 뭐 재밌는 대목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 이런 거였는데, 유병헌은, 기자들은 굉장히 낮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 보도는 또 굉장히 쏟아내는 건, 그런 이중적인 행태들, 이런 것도 지적할 점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새누리당이 광양에 가서 최종 최고위원회를 열었던데, 호남 행보가 굉장히 과감하다는 것, 그 점도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근데요, 황 팀장. 그 어디에 가서 그냥 사진 찍으려고 지역 언론에도 좀 나게 하고 사진 찍으려고 그런 데 가서 회의 열고 그런 게 과연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글쎄,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보기에 따라 다르죠, 뭐. 예. 네, 또요.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어제 세월호 유가족들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새누리당에서 그저께는 무슨 말을 했었냐면 유가족들이 야당만 만난다. 이완구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어제는 한 발짝 더 나가서 특정 정당과 관계된 유가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소위 이간계를 쓰는 게 아니냐. 라고 해서 최근에 있었던 말들, 불순 세력의 개입, 이인재 최고위원 같은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김재원. 김재원 의원도 했었고. YTN에 나가서 뭐라고 했죠. 순수 유가족과 분리하자, 배상 뭐 이런 얘기. 옛날에 민경욱도 그랬어요. 쪽도 많다. 뭐 이런 식도 얘기도 있었고요. 그랬고 옛날에 민경욱도 5월 9일 날인가 8일 날인가 순수한 유가족이면 만나겠다. 그런 말 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모아서 요즘에 좀 더 본격화되고 있고 좀 더 노골화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주제로 해서 기사를 만들어봤습니다. 넉 달을 넘기면서 뭔가 이제 유가족들에 대한 직접적인 이간 및 분열, 책동 이런 게 공개적으로 사실 그런 거는 공개적으로 시작한 건 아니겠지만 공개적으로 이제 거론하는 단계까지 오는 것 아닌가. 500명이 얼마나 저마다 다 사연과 사정과 각자의 노인 형편이 다르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일치된 의연한 모습으로 버텨온 거 정말 대단하고 대단한 일이죠. 앞으로 특별법 제정 그 마지막 고비까지만이라도 좀 잘 저기 했었으면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염원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저희 그 세월호 중계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중간에 그 유민이 아빠 김영호 씨 단식하는 데 와가지고 어떤 노인이 행패를 부린 일이 있었습니다. 1시간 동안인가 그랬다며요? 예, 그래서 저희 카메라에 담고 보여드렸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유민이 아빠 단식 일기에다가 그분에 대해서 한 말씀 일침을 놓으셔가지고 뭐 그런 소식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예. 근데 그 정신에 매일 꽤 길게 쓰시던데 김영원님. 그 뭐 맞춤법 한두 개 틀리는 건 그건 뭐 아주 애교고 당연한 거고. 야, 그거 페이스북에다가 그렇습니다. 핸드폰으로 글 쓰는 거 저도 많이 해봤지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걸 매일 그렇게 올리시더라고요. 엄청난 그게
물리적인 에너지도 상당히 드는 일인데 그 연배라면은. 그러니까 이제 예. 그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 초탈진 상태 아닙니까? 정신력으로 그렇습니다. 겨우 앉아 있는 건데 예. 그걸 그렇게 아주 사뭇 글도 논리적이고 예. 글 흐름도 좋아요. 예, 그래서 예. 속으로 이거 누가 써주는 건 설마 아닐 텐데 예. 이분이 이런 정도의 정신력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버텨내고 이러는구나 싶고 하루에 몇 수십 명, 수백 명을 맞이할 거 아닙니까? 예, 말하는 데에서도 엄청난 에너지가 들 건데. 그러게요. 예, 저도 저녁 때가 되면 문자 메시지 보내는데 막 집중이 떨어지고 그러는데요. 황 팀장이야 벌써 그러면 안 되죠. 자, 잘 알겠고요. 예. 이따 예. 뉴스로 보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K의 황준호 뉴스팀장이었습니다. 6시 5분 막 들어왔네요. 게시판 좀 보고 다음 코너 들어가죠. 서태후, 인면수심, 후안무치, 유체 이탈. 이 여자를 말하는 거 진짜 쪽팔려서 못 살겠다. 국격, 쩐다. 쩐다가 뭐예요? 떨어진다 그런 거예요. 국격, 쩐다. 애들이 많이 쓰는 말 같던데 전 정확한 뜻을 몰라서. 근데 지금 문맥상 국격 쩐다 이 말은 형편없이 추락한다 이런 건가 보죠. 100분의 1님. 아주 날카롭게 견해를 남겨주시는 분이죠. 그런 분들의 한 분이죠. 이분도. 각계격파로 뿌락치까지 만들었을 거다. 이런 말에서 죄송하다. 죄송하실 것이요. 100%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공간이고요. 상호 갖춰야 할 최소한의 예의만 갖추면 어떤 말씀이든. 단지 제가 읽을 때는 방송이고 이게 또 저장 기록물로 남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조금 순화를 시키거나 하긴 하겠습니다. 이매진 님도 대형 사고가 나면 그들을 이간질시키는 게 가진 자들의 수법이라네요. 이러셨고. 저도 이따가 클로징 멘트에서 말씀드릴 건데 드리려고 준비해 놨는데 왕싸가지님은 교황님은 손도 있고 발도 있어 고령이신데도 혼자서 잘 차를 타시는데 문짝을 열어줘야 기어 올라타는 비읍, 기읍, 히읗 옆에서 거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철푸덕거리고. 지난번 유럽 갔을 때 그 말씀이시구나. 예. 소울. 기아의 소울, 교황의 소울. 멋있었죠? 불쏘시계님은 조원진이는 왜 지가 청와대 대변인처럼 구는가? 대구 지역구 새누리원 신분을 떠나서 그 또한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소속으로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을 해야 할 특위 소속 간사로서 책임은 다 내팽개치고 청문회에서 청와대 비서진을 출석시켜서 증인으로 들어야 할 사항을 미리 쉴드 쳐주는구나. 그리고 21번의 보고와 지시가 이루어졌는데 세월호 구조가 그 모양 그 꼴인 게 자랑이냐? 네. 이대로 해서 조원진 의원실에다가 뭐 하나 보내시죠. 그랬더니 이매진님께서 대구 시민으로서 조원진 개 XX 죄송합니다 이러셨네요. 어젠가 그제는 그 광화문 단식 농성장에 김영혼님 앞에 어떤 중년분이 오셔서 엎드려서 이렇게 사죄의 큰절을 했답니다. 그래서 김영혼님이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대구에서 올라왔는데 조원진이 같은 자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대구 시민들을 대표해서 사죄드리러 왔다. 죄송하다. 이랬더니 김영호님이 요즘 많이 쇠락 기운이 많이 쇠잔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그분을 이렇게 세우고 그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것 가지고 말들이 많더군요. 비단 우리 게시판도 비슷한데 다른 공간에서도 교황을 영접 나간 대통령의 표정이나 동선상 이런 것들, 특히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던 교황님의 그 순간 대통령이 그저 멀거니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조금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들이 꽤 많던데, 물론 SNS상의 의견이 전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만큼 이강윤의 오늘의 청취자분들이 단순하시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견해를 표현하는 층들은 확실히 우리 쪽에 있는 거죠. 그런데
국물도 없수다 님께서는 교황 뒤에서 입꼬리 올린 채 노려보는 세상에서 가장 닭살 돋게 하는 닭. 사진과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세월호 가족들 앞에서 저런 표정이 나올 수 있나요? 라고 하셨고, 수호천사짱께서는 저걸 표정이라고 부르신 걸 보니 아직도 저기를 대통령을 사람으로 보이시나 보군요. 저는 멱다는 닭으로만 보이네요. 이러셨는데, 국물도 없수다님은 아주 압축적인 문장에 해학과 풍자를 잘 담으시는 분이시죠. 한 넉 달 하니까 이제 닉네임을 수시로 바꾸시지 않는 분들은 되게 특성과 이런 거를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얼굴말 빼고는 많이 친숙감을 느낍니다. 아참, 그리고 국물도 없수다님, 이건 제가 따로 글로 인사를 올리는 게 맞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입력이 쉽지 않아서요. 커피를 지하 카페에 하시고 가셨던데 6층 그리고 9층 국민TV 조합원 식구들 다 한 잔씩 맛있게 논아 마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그러시는 말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인사를 어떻게 해야 고민했었습니다. 아마 오실 일이 있으셨던 모양인데요. 공지겸 알고 계시겠지만 한 말씀 드리죠. 한소리님께서 올리셨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회 청와대를 향한 10만의 함성. 이게 지금 내일 행사의 공식 제목이라고 할 수 있죠. 8월 15일 오후 3시 서울시청 광장. 이승환, 타카피, 와이낫 등도 나오고 2시 반부터는 사전 행사. 범국민대회가 끝난 뒤에 행진을 하는 거죠. 청와대 쪽으로. 저녁 7시에 열릴 예정이던 문화제는 취소되었답니다. 네, 취소되었군요. 취소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천 관계일까요? 뭘까요? 그리고 요 밑에도 하나 올라져 있던데 내일 3시 반에 시간이 되시고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지하 카페에서 저랑 잠시 수인사하고 인사 나누는 자리를 했는데요. 그 3시 반인데 여기하고 겹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어제도 하시고 오늘도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걸 피하는 게 좋긴 한데 이 행사 때문에 지방에서들도 많이들 올라오실 것 같고 오시면 또 조합원으로서 라디오와 TV가 있는 이 건물에 오시고 싶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3시를 정한 거고요. 저는 이제 5시 반부터 생방송을 해야 되니까 적어도 5시부터는 방송 준비를 할 거고 그래서 1시간 남짓 이렇게 뵙고 인사하고 5시쯤 돼서 이제 광장 집회로 가실 분들은 가신다 이렇게 했는데 공교롭게 시간이 겹쳐서 그 점은 송구합니다. 물론 광장 집회가 우선이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가시되 혹시 광장에서 열리는 행사에 후반부에 참석하시겠다 싶으신 분들은 여기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의 카페로 와주시면 반갑게 인사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아무튼 교황 영접하러 간 박 대통령의 얼굴이나 표정, 그 다음에 좀 부석부석해 보인다, 이거 가지고들 많은 얘기들이 나오더군요. 여기까지만 읽고,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낭인님께서 올리셨는데, 교황 연설을 들었습니다. 재미있던데요. 교황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우리 사회 문제를 위해 젊은이들의 교육을 하겠다는 등 우리들의 지원을 약속, 보수층한테는 선전포고하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 소리 듣고 박근혜 대통령이 열심히 박수치는 거 보고 엄청 웃었어요. 닭이 이해할 리 없잖아요. 산소가스 발생하겠네. 앵콜 하고 외치지는 않던가요? 이런 얘기로 화답 겸 호응해 주셨군요. 네, 다음 코너 들어가죠.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 그는 국민TV 스튜디오 입구에 붙은 글귀를 감격 어린 눈으로 지켜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1974년 10월 24일 편집국 입구에 게시한
동아투의 결의문 사본이었습니다. 저기 스튜디오에 사진을 걸어놓은 거 보니까 저희 113명이 해직 당할 때 그것이 부당하다고 항의하시다가 자진 사퇴하신 송건호 선생님, 중앙정보부에서 받은 고문 때문에 파킨슨씨 병으로 몇 해 전에 돌아가셨고, 왜 국민TV는 40년 전 동아투의 결의문을 입구에 붙였을까요? 그 투쟁 정신을 이어받아 공정 언론을 건설하겠다는 의지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디 미디어 협동조합 몇몇 임직원만의 숙제이겠습니까? 죽은 언론인의 사회에 역사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에게 던져진 사명일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주십시오. 국민.tv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2014년 4월 1일은 한국 언론사의 역사적인 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아투의 사람들 뒤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일을 힘껏 도와드리길 약속드립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황 도착 및 청와대 면담 이런 것 때문에 온통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주요 언론에 관심사가 이리 쏠려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여야 정치권 완전히 파장 또는 협상은 그냥 나 몰라라 그러는 것 같아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표현을 굳이 하자면 말씀하신 대로 이 파장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크게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아예 여야 간에 이 세월호 특별법이나 혹은 국정조사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서 이 공식적인 당 지도부의 언급이 드물었습니다. 그만큼 일단 상황 자체가 지금 당장의 돌파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 교황 방한으로 해서 전반적인 이 사회 전체의 이목이 지금 그쪽에 집중돼 있어서인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은 굉장히 좀 이렇게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다만 여야 간에 좀 물밑 접촉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새누리당 친박 핵심 중에 한 명이죠.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가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된 다음에 가장 최근에 이제 인사한 것 중에 그 민병두 전략통이라고 꼽히죠. 실제 전략통인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만 어쨌든 이 민병두 의원이 민주정책연구원 원장이 됐는데 어제 두 사람이 만났다고 합니다. 박영선 원내대표라고 할게요. 그냥 편의상. 박영선 원내대표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민병두 의원이. 그렇죠. 그래서 김재원 원내수석이 이제 만났다고 하는데요. 일단 큰 진전은 없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얘기는 공통적으로 하도 답답해서 서로 폭탄주만 돌리다 그냥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두 사람이 좀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데 청취자분들도 대충 짐작은 하시겠습니다만 두 사람 모두 사실은 좀 사고가 나름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얘기를 충분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까지 아직 취재가 되지는 않아서 제가 전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다만 이 두 사람의 만남, 이게 그냥 한번 만나본 그런 정도는 아닐 공산도 꽤 있다. 이 정도는 좀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전령이나 메신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오늘 김재원 원내수석이 오후부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진 의원들 몇 사람하고 직접 방으로 찾아가기도 하고 있는 곳으로 현장으로 달려가기도 하고 이렇다 그럽니다. 그래서 김재원 수석이 백방으로 좀 뛰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협상의 당사자인 이완구 원내대표는 어쨌든 내가 좀 집권 여당의 대표니 더 고민하겠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 여지를 닫아두고 있는 상태여서 더 이상 내줄 게 없다는 식으로 여지를 닫아두고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세월호 협상, 특별법 협상의 실무진들은 지금 서로 간에 지금 아직 만나지가 않고 있어서 네. 이 도착 상태가 어쨌든 이번 주말 안에 뭔가 이렇게 돌파구가 나오기는 사실상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민병두 위원은 뭐 좀 자유스럽고 그런 건 있죠. 그리고 친화력도 상당하고. 예. 뭐 학교 다닐 때 상대 학생권의 뭐 막후 대부 이런 얘기도 들었고 언론계 와서도 기발했었고요. 김재원 검사 출신의 의원은 뭐 우리 양정대 기자가 훨씬 잘 아시겠지만 그 술이 좀 약하다 그래요? 맞아요?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막 술 먹고 제가 더 약한 것 같아요. 실수하고 막 그러는 것 보니까 둘이 조금 통하긴 통할 겁니다. 네, 예. 저는 통할 사람들일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냥 뭐 술 마실 사람 없어서 또는 뭐 답답하니까 뭐 만나서 저 둘이 폭탄 좀 마실 그럴 상황도 아니고 사이도 아니고요. 그렇죠. 예. 한 사람은 꾀돌이고 민병두. 김재원 원내 부대변인은 꾀돌이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 뭐야 국회의원이 김무성 뒤에서 형님 이렇게 인사 같은 거 그런 건 좀 명색이 검사가 말이야. 아무튼간에 뭐 수면에서는 한 채널만 있는 게 아닐 테니까 그렇죠. 한번 보십시다. 근데 이거 빨리빨리 끝내야 돼요. 이럴 일이 아니라고. 저는 양 기자 어떻게 보세요? 내일 네. 8.15 기념식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게 돼 있죠 아마? 그렇죠. 예. 거기서 불과 뭐 10여 미터 몇 발짝만 걸으면 지금 김영호님을 비롯한 단식 농성자들 천막이 있는데 세종 8.15 기념식 전후로 대통령께서 뭐 깜짝 방문, 뭐 전격 이벤트성 액션 이런 거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지금 가서 뭐 이런 말 하는 거지. 정치권에다가는 빨리 저 합의를 해서 도출을 바란다. 그리고는 김영호 님이 지금 이제 내일이면 33일째니까 진짜 생명도 위험하고. 그래서 제발 저를 믿고 좀 단식을 일단 풀어주십시오. 뭐 말이라도 이렇게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제가 정보는 전혀 없는 상황인데요. 아니, 제 그냥 머릿속에 사는 생각이에요. 굳이 좀 생각을 해보면 예. 지금 교황께서 오늘 그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공항에서 바로 그 세월호와 관련한 그 메시지를 사실 전달을 했고, 예. 그리고 그 메시지가 주는 그게 사실 우리 국민들한테는 또 다른 울림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청와대나 정부 여당 쪽에서도 나름 좀 고심을 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에 해왔던 정치 행보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할 때 그 가능성이 아주 커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교황이 전격적으로 김영호님이나 단식 농성자들을 이렇게 방문해서 얘기를 듣고 하는 것보다는 전에 자기가 그렇죠. 먼저 좀 그렇게 하는 게 액션을 맞죠. 그리고 모레 하지 않을까.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있을 시복식에 지금 천주교 주교회의 쪽에서 세월호 유가족들 600명의 참석 요청을 수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쨌든 야당 일각에서 그나마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교황의 방한 이후에 네. 상황이 조금 이렇게 풀릴 수 있는 여지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긴 하던데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구체화될지 네. 그건 뭐 하루 이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어쨌거나 교황이 와서 머무르고 계시는 동안은 그 존재만으로도 어떤 뭐 아우라랄까 뭐를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건 확실하죠. 자, 다음 얘기 볼까요? 여권 일각에서 18일 내지 19일 교황이 떠난 뒤가 되겠군요. 세월호법 월요일 날 출국을 하니까요. 네, 세월호법 직권 상정 가능성이 흘러나온다는데 이거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까? 실제로 지금 직권상정 가능성, 그러니까 직권상정의 요건 자체가 지금 국회법상에 굉장히 강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엄밀히 따지면 사실은 직권상정의 대상이 안 될 공산이 큰데 예. 그런데
이제 그 규정이라는 게, 조항이라는 게 사실은 해석의 차이일 수 있고. 그렇죠. 코에 걸면 코걸이 뭐 이런 거. 그렇죠. 해석의 여지가 있는 문제여서, 그리고 세월호 참사가 뭐 워낙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국가적 재난이기도 했고.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자, 이제 이런 취지로 여당 일각에서 좀 그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고리를 빨리 끊어내야 네. 그 경제 관련 법안 또 자신들이 얘기하는 민생 법안 이런 것들의 처리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정의와 국회의장이 사실은 좀 굉장히 큰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서 무슨 꿈이요? 그렇게 무리수를 둘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 상황을 지금 여야가 주말 새에 어떤 좀 상황을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황 방한 이후에 전반적인 이 국민의 여론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쪽을 향하게 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저는 가능성이 아주 뭐 닫혀 있다, 완전히 그런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주말에 여야의 물밑 접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지금 뭐 이 교착 상태가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사실 여야 모두 지금 욕먹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심적 부담은 여당에게 아무래도 더 있겠죠. 국정 운영의 책임이 일단은 여당에 있으니까, 안 그런가? 원래 그러니까 그게 아주 상식적인 얘기인데 네. 근데 별로 그런 부담 안 느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 그 부담 오히려 어떤 때 보면 새정치 민주는 훨씬 더 많이 느끼는 것 같고, 이번에 박영선 원내대표도 그 부담을 엄청 느꼈던 거랄까요. 예, 그거는 일단 자기들이 실수했다고 생각하니까 허둥지둥 되는 걸 거고. 그렇지, 뭐 상식인데 상식이 안 통한다는데 할 말이 없죠, 그럼? 아, 근데 정의화 의장이 뭐 또 이상한 꿈을 꾼대요, 본인도? 아니 뭐 그거는 이제 뭐 본인 내가 그런 꿈을 꾼다 뭐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은 없으니까. 예. 그런데 사실 뭐 그냥 정치권 언저리에서 돌아다니는 얘기로는 사실은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든 그 뭐 새누리당 쪽이든 전체적으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아주 이렇게 카리스마 있고 혹은 이 정치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정치 현장에서 이 검증받은 그런 대권 후보들이 사실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대통령 중심제에서 이렇게 몇 가지 폐해들 이런 것들하고 좀 맞물려서 사실은 그 개헌 문제가 단순한 4년 중임제 개헌뿐만 아니고 사실은 이원 집정부제나 내각제까지 열어놓고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새누리당의 주요 뭐 친박이든 비주류든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몇몇 정파들 그리고 정의화 국회의장 같은 이런 좀 정치인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공통적으로 좀 겹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거든요. 정의화 의장에 대해서 평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또 따지고 보면 그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해서 평이 외부의 평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요. 또 정작 이 친정인 새누리당 내부의 평가는 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정치 하려는 사람 같다. 뭐 뽑히니까 국회의장 후보로 뽑을 때는 사실 압도적으로 뽑긴 했는데 뽑아놓고 봤더니 이 사람 자기 정치만 하네? 이런 분위기가 요새 또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자기 정치 하려고 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나저나 정의화 의장이 더군다나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한다면 직권상정 특히 이 법안을 그런 무리수나 모험을 과연 할까? 한번 지켜는 보십시다. 워낙 비상식적인 뭐 돌출 행동이 나오기도 하는 곳이기도 하니까. 네, 어쨌거나 그렇고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내일 연결하죠. 네네. 네, 지금까지 정가선책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권에게 최대 위협이 되는 존재는 누구일까? 야당? 절대 아니고 맞다.
바로 세월호 유족이다. 세월호 유족의 힘을 빼기 위한 여당의 눈물겨운 몸부림, 그 4가지. 첫 번째, 세월호 참사의 의미 축소하기. 조류 인플루엔자나 일반 교통사고로 그 의미를 깎아내리기. 조원진 세월호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 조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AI가 전국에 막 퍼지고 있는데 AI 퍼지지 않도록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막아라. 그러고 차단할 거 다 차단하고 해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항의가 빗발칩니다. 똑바로 해야죠. 기다려보세요.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기본 입장은 이것이 기본적으로 사고다. 교통사고다. 천안함 피해자들보다 더 과잉 대상이 돼서는 안 되겠다. 덧붙여 목숨을 걸고 하는 단식마저 조롱하기.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 식객인들은 죽을 각오를 해야 돼. 병원에 실리가 할 각오를 하고 단식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 말이지. 그건. 두 번째, 세월호 유족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 이 과정에서 세월호 유족이 요구한 적이 없는 것까지 들고 나오는데 새누리당에게는 사실과 거짓말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문제.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하여간 유족들한테는 죄송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국가 전체를 운영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면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 세월호 유족이 반체제, 불순 세력과 결탁했다고 색깔 칠하기. 이인재 새누리당 최고위원. 또 밖에 외부의 반체제를 쭉 주장해온 세력들이 일부 많이 개입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네. 그런 거에 흔들려서는 도저히 어떻게 국가 경영을 해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반체제 주장하는 분들이 어디에 지금 개입하고 유가족들이 많이 가서 뭘 지원한다고 하면서 네네. 활동하고 있다는 보도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덧붙여 세월호 유족이 야당하고만 대화한다고 거짓말하기.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또 저분들도 저희 당하고는 접촉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정의당 야당 쪽으로만 야당하고만 접촉을 하니까 그것 또한 한국 소론인데 이 문제는 여야가 없거든요. 이게 무슨 여야가 있는 우리 국민의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참 그것도 저로서는 좀 이해를 못할 일입니다. 네 번째, 세월호 유족을 이간질하기.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가족분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은 저희들이 협상한 내용에 대해서 빨리 그렇게 매듭짓고. 다섯 번째, 세월호 유족이 노리는 게 실인 돈이라고 주장하기. 역시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또 보상 배상 문제도 함께 좀 처리를 해달라. 더 나가서 지금 피해자 유가족들의 삶이 정말 힘들고 고달프고 더 나가서 지금 국가의 도움이 절실하다. 그런데 이게 뭔 짓이냐라고 강력히 꾸짖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유가족들을 보상파와 강경파로 나누는 발언이 여당 원내대표 입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어제 문명국가 얘기를 한 이완구 원내대표. 자, 이런 발언은 문명적이라고 보는 모양이죠? 네, 이완구 원내대표는 유가족도 지금 배상, 보상을 원하는 유족들이 있는 반면 정당과 연결된 강경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유가족이 야당과만 접촉하니까 곤혹스럽다고 말해 유가족들의 반발을 산 이완구 원내대표가 오늘은 정당과 연결된 유가족이 있다고 한 발 더 나간 겁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이 유족들의 내분을 본격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완구 대표의 어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문명 어쩌고 저쩌고 말이죠. 참 가소롭고 기도 안 차고 그런 얘기인데 오늘 다시 또 들으니까 그렇군요. 게시판 잠깐 보고 경제점검 코너로 들어가겠습니다. 6시 34분 막 됐습니다. 붕어도 못 사는 낙동강.
오늘 3시 22분에 올라온 기사네요. 제가 알고 있기로 붕어가 3급수에서도 살 수 있는 가장 생명력이 끈질기다고 해야 할까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매우 환경이 좋지 않은 물에서도 마지막까지 서식하는 게 붕어라고 알고 있는데, 물론 제가 잘못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낙동강 중류인 대구 달성군의 화원 유원지, 여기는 꽤 유명한 곳 아닌가요? 그 유원지 일대에서도 붕어와 동작에, 누치 등 물고기 폐사체가 잇따라 발견됐다. 환경단체들은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악화돼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면서 강물 흐름을 막고 있는 보의 철거를 촉구했다. 이렇게 시작하는 기사 올려주셨습니다. 녹조라떼뿐만이 문제가 아니고 붕어조차도 못 살게 돼버렸다면 이거야말로 재앙이다. 근데 낙동강이 지금 경상북도 그리고 경상남도 부산 지역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상수원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건데 붕어조차 못 산다. 이거는 좀 심각하게 들리는군요. 푸른 날님께서 꽤 중요한 메시지, 꽤는 빼겠습니다. 송구합니다. 중요한 말씀을 올려주셔서 같이 한번 읽고 생각하겠습니다. 교황께서 왔다고 해서 허황된 꿈을 꾸는 게 안타깝다. 허황된 꿈, 이거 갖고는 좀 논란이 있는 표현이 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읽죠. 이 정부가 교황의 눈 하나 까딱할 정부로 보입니까? 그렇게 속아놓고도 이 정부는 예전 명박이 소고기 때 프랑스 혁명 같은 시위가 있었어야 했다. 솔직히 이 정도 나라라면 밀란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본다. 저는 서울에 화염병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전혀 바뀔 게 없다고 봅니다. 이 정권, 국민들을 돈의 노예로 만들어 놓고 돈에 치이게 해놓고 사람들의 정신을 온통 사는 데만 급급하게 교묘히 만들어 놓았고 우리는 거기에 물들어가서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되어버린 게 아닌가. 네,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하고요. 몇몇 귀절에는 마음속에서 밑줄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80년 초에 그 투쟁 양상과 양식, 지금 과연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운동이나 투쟁의 지도부, 대중적 리더십과의 조합, 결합, 이런 것들 생각해 볼 때 많이 검토해 볼 수 있는 많은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한데, 물리적인 격발이나 무슨 봉기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게 아닌가. 어쨌거나 시민혁명 성격의 어떤 대규모적 봉기나 끊임없는 각성에 그치지 않고 분명한 의사 표현으로 나아가고 그러기 위해서 일정 부분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 항상 투쟁의 국면에서는 제기될 수 있는 거죠. 네. 잘 읽었습니다. 푸른 날님 고맙습니다. 아까 어떤 분께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페이지 넘어가는 게 자꾸 잘 안 돼서 짧은 것은 기억을 언급하려고 외우는데 그만 쓰신 분의 닉네임은 못 읽었어요. 교황은 소울을 타는데 소울이 없는 우리 대통령, 이런 아주 대귀가 조응이 잘 되는 그렇게 짤막하게 잘 올려주셨더군요. 소울. 기아차 소울 좀 판매가 늘어날까요? 수호천사장님의 견해가 많이 달려서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새정치민주연합의 강경파 그룹에 김영환 의원이 끼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랬더니 국물도 없수다님은 강경파로 끼워준 놈들은 막갑하다. 왕싸가지님은 김영환이 강경파라? 헐. GXX 같은 놈. 다음에 낙선, 조경태 다음 인물이다. 이런 얘기죠. 일체유심조님.
김영환 의원이 아직도 의원 배지 달고 우리가 낸 세금을 축내고 있나요? 그러니까 판판이 깨지고 헛발질만 하지요. 네, 이분 노선 가지고는 항상 우호적인 걸 거의 못 봤어요. 저는 야권이라고 하는 측에서는 말이죠. 근데 지금 안산이죠. 네. 잘 읽었습니다. 한두 개만 더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국회의원 이노근, 노원갑이네요. 노원갑. 동으로는 뭐 어느 동인지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변희재 건 관련해서 국회의원, 이게 뭐 비서나 누가 보좌관 지내서 올렸을까요? 그랬겠죠 아마? 어쨌거나 읽어는 보십시다. 원문 그대로 읽겠습니다. 변희재 선생은 별게다 선생이네요. 변희재 선생은 참으로 우리 사회의 악마들과 싸우시는 의인이자 투사입니다. 시대의 참 가치를 건강하게 지켜가며 포퓰리즘에도 흔들리지 않고 투쟁 방식도 천박하지 않습니다. 오직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시대의 정의를 바로 세우려 하십니다. 성원을 보냅니다. 몇 줄 안 되는데도 읽는데 영 불편하군요. 일단 문장도 천박하고요. 비문, 문장이 아닌 문법을 완전히 거스르는 문법 파괴적인 비문도 있고, 투쟁 방식이 천박하지 않다. 그러면 뭐가 어떻게 투쟁하면 천박하다는 것인지, 또는 변희재 씨의 투쟁 방식이 왜 천박하지 않은지 이런 거에 대한 이유는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악마들과 싸우시는 의인이자 투사랍니다. 변희재. 구속영장이나 빨리 집행해서 제대로 법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답글이 엄청나군요. 이 방금 제가 읽어드린 거에 대해서. 답글은 그냥 읽지 않겠습니다. 다 상상하실 만한 것들이고, 읽기가 좀 뭐하네요. 이건 아까 뉴스 재구성을 들으시고 올리신 것 같고요. 십자가 도보 순례 가족의 귀환. 그래서 대전에 막 도착한 두 아버님 울고 계시는군요. 아주 처절하게. 아버님의 울부짖는 모습에 저절로 고개가 숙연해진다 그랬는데, 동행했던 한겨레 기자도 참 고생 많았고요. 승연이 아버지죠. 승연이 아버지. 말이 그렇지 2000리. 진주라 천리길을 내어이 왔던 거 그런 시도 있었던 것 같은데, 서울에서 진주를 내려갔다가 또 걸어 올라온 그 거리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한 달 남짓한 시간 동안에 다 하셨죠. 부디 내일 대전에서 교황께 그들의 가슴 저몄던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쌓아왔을 800km의 여정, 그리고 온 국민의 염원을 그 십자가에 담아서 전달하고, 이런 것들이 전 국민의 마음속에 저절로 잘 스며들어서 용해되기를 바랍니다. 두 분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고생 많으셨고, 오늘은 노독을 좀 푸시고 발도 많이 토닥여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자식 잃은 그 심정은 언제나 메꿔질 수 없는 거겠지만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네, 다음 들어가죠. 사람은 곧 하늘이다. 우리 사람은 모두 골고루 잘 살 천부적인 권리를 하늘로부터 받고 태어났다. 신약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한번 정말 좋은 세상 만들어보자. 우리나라가 일본 놈한테 압박당하고 소위 한일 늑약이 맺어져가지고 나중에 나라를 다 뺏겼어요. 동학 농민들을 다 때려 죽였기 때문에 녹두꽃이 떨어지며 청포장수 울고 간다.
통신부 장관을 지냈던 김성훈 미디어 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의 말이었습니다. 미완으로 끝난 동학 농민운동.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민주 시민의 꿈.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연글고 있습니다. 국민점TV에 접속하셔서 조합원 가입하기를 클릭하심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좌절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이강윤의 오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경제 쟁점을 짚어봅니다. 네, 길경식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드디어 인하했죠. 네. 인하 효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사실상 거의 효과가 없을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네. 일단 한국은행에서는 지금 계속 내수가 부진하고 그로 인해서 경기가 추락할 위험도 있고 또 정부에서는 어쨌든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좀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이번에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종전에 이제 2.5%에서 2.25%로 인하가 됐는데요. 사실 이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건 원래 기업이든 가게가 대출을 좀 쉽게 부담을 줄여줘서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서 투자든 소비든 이제 부양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네.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출을 추가적으로 한다는 것이 그 한계가 좀 있고 또 더 한다는 것 자체가 또 위험하기도 하고 가계부채가 계속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가계부채가 지금 언론에서 많이 언급이 돼서 사실 그것만 문제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네. 정부 부문도 빚이 엄청 많고요. 그런 얘기했죠. 네. 네, 기업도 빚이 엄청 많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제 금리를 인하해서 부채를 어떤 식으로든 대출을 내리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게 당장은 만약에 진짜로 대출이 좀 늘어난다라고 하면 경기 부양 효과가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담감이 그 위험성이 너무 커진다라는 게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부에서는 그거 알면서도 왜 이렇게 무리하게 정책 추진하는 겁니까? 정부에서 일단은 다른 무엇보다도 경기 부양이 이제 최우선이다라고 하면서 밀어붙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미국이든 유럽이든 일본이든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지금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입증이 됐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곧 금리 올린다는 건가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달라요? 예. 어쨌든 이게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재정 정책도 하고 통화 정책도 하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기업들이 굉장히 또 이제 잘한 면이 있어서 그게 조금 분석하기가 애매한 면이 있어요. 어쨌든 사실 이제 주요 선진국들이 제로 금리를 계속 실시해 왔지만 네. 실질적으로 대출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경기 부양 효과가 거의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렇게 금리를 낮춰줘도 오히려 금융기관들은 대출을 회수해서 자기 자본을 늘리고 기업들은 또 현금을 보유를 늘려서 여윳돈을 가지고 있고 자사주를 매입해서 주가를 올리는 데만 집중을 하거든요. 예. 기업이든 금융기관이든 이런 행태를 보인다는 건 지금 대출을 하고 싶어도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낮춰줘서 예. 대출의 부담감을 낮춰준다라고 해도 대출이 일어날 수 있는 투자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나라의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해서 대출을 촉진한다라든가 투자를 촉진한다라든가 하는 효과가 거의 발생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럴 수는 있지 않을까요? 금리를 낮추면 좀 싼 금리로 돈을 빌려서 옛날에 비싼 금리로 빌렸던 거 갚아서 소비자 부담을 좀 낮춰주는, 경감시키는. 네. 사실 정부에서도 그래서 그런 대환 대출을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내고 있고 사실 이제 이미 개인 부도 상황에 이제 닥친 분들께서
그런 이제 갈아타기 대출을 하고 계세요, 사실상. 네. 네. 근데 그게 너무 이제 미약하고 실제적으로 지금 이렇게 금리를 낮춰준다고 해도 그런 이제 어떤 마지노선에 계신 분들은 혜택을 보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런 분들의 경우에 신용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이 혜택을 보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네.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이제 이렇게 금리를 낮춘다는 건 전체적인 뭐 금융기관 차원에서 아니면 기업 차원에서 전체적인 어떤 그런 움직임이 좀 있길 원하는 건데 사실상 그런 움직임은 거의 어려울 것 같고요. 정부에서 뭐 최경호 부총리든 박근혜 정부든 아니면 새누리당이든 이 사람들의 지금 생각은 어쨌든 자기네들 임기 내에서는 이렇게 좀 불상사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금 어떤 부작용이 있건 위험이 얼마나 크건 상관없이 좀 눈앞에 있는 이 단기 목적에만 집중을 해서 정책들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우리 청취자 한 분이 여쭤보신 사항이죠. 신문들도 네네. 크게 썼던데 기초연금 얘기 잠깐 좀 해볼까요? 네. 지난달 7월부터 지급을 시작했죠. 논란 끝에. 그런데 2달 주고서 벌써 낮아빠지는 구청들이 막 나오잖아요. 돈 없어서 못 주겠다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지난 12일에 서울시하고 서울구청장 협의회가 무상보육이나 기초연금 때문에 그 자기네들이 이제 복지 디폴트가 올 수도 있다라고 공동성명을 발표했어요. 네. 그래서 이들은 자기네들이 이제 정말 몇 개 구는 이미 이번 달서부터 지급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국비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이게 지출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어떤 식으로든 지원이 지출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국가에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일단 25개구 자치구에서 복지 예산, 지금 기초연금이라든지 무상보육에 관련된 총 복지 예산. 예. 그러니까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합쳐서 복지 예산 부족한 게 1,154억 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 1,100억 원이 넘는 돈 중에 기초노령연금이 예전에 기초노령연금이 이제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그랬죠. 추가 부담금이 발생한 게 607억 원이고 어허. 여기에 이제 무상보육 예산 부족한 게 한 460억 원 정도가 되고 또 지난 5월 달서부터 국가에서 이제 국가 사업으로 폐렴구군 예방접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또 들어가는 예산이 86억 원이나 됩니다. 지금 서울시만 얘기하시는 거죠? 예, 서울 시내에 있는 25개 자치구에서만 이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 거고 네. 지금 일단 성동구하고 중랑구하고 금천구는 당장 이번 달서부터 지급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광진구와 동대문구, 도봉구 등 8곳은 다음 달부터 그 다음에 나머지 22개 자치구는 10월부터는 상황이 많이 어려워질 것 같다라고 현재 이야기를 하고 근데 있는 이거 부분인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이거 가지고 국민연금과 연계해선 된다 안 된다 가지고 상반기 동안 서너 달 여야가 징글징글하게 오랫도록 싸웠는데 시작 겨우 해놓고 2달 만에 이렇게 돈이 없게 된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도 제가 들을 땐 말이 안 되고 둘째 어쩔 수 없이 재원이 부족하다면 이것은 뭐 국가 재정이나 어디서든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사실 이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 이 사람들이 돈이 없는 걸 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도 범위나 액수가 결정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무상보육 같은 경우에도 무상보육과 관련한 이제 개정안이 정부안하고 서울시 안이 이제 서로 갈등을 빚으면서 좀 늦게 결정이 돼서 작년에 결정된 예산이 이제 생각보다 적게 이제 자치구들은 국가에서 많이 줄 알고 적게 좀 예산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당장 이제 잡혀있는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부족하게 잡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생각보다 돈을 덜 줘서 지금 지급을 할 수 없으니까 급한 돈을 빨리 국비로 메워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 보조하는 비율 같은 것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지자체가 이것을 온전히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을, 그러니까 국가 사업은 국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조를 해주고 국민들을 위해서 공약까지 내걸은 거면 박근혜 정부 차원에서 이거 책임을 져야 되는데 생색을 자기들이 다 내고 부담은 지자체인데 떠넘기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부담이 크고 특히 이제 지자체 입장에서는 가장 큰 세입원이 등록세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근데 이 취득세를 이제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 부양한다고 영부 인하를 해버렸어요, 작년도에. 예. 그러다 보니까 세수가 여기서 확 또 줄어버리는 바람에. 게다가 부동산도 거래도 침체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움이 겹쳐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와 서울시 이제 자치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에서 조금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사실 지금 빚이 너무 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딱 시원한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나저나 이게 국가적 사업이었기 때문에 네. A구에 사는 사람은 그 구가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못 받고, 네. C구에 사는 그 노령층분은 다행히 받을 수 있고, 이거는 얘기가 안 되죠. 그렇죠. 사실상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지방정부에 떠넘길 일이 아니고, 예. 이걸 약속을 했고 이게 의미가 있는 연금이고 한다면 그건 중앙정부 재정을 통해서 보건복지부가 바로 실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원래는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 정책을 마련할 때서부터 네. 정확히 좀 설계를 하고 재원은 어떻게 마련을 하고 총 비용이 얼마나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는 어떻게 하고 이 세부적인 사항들을 다 마련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그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준비를 하면서 이제 그때 민주당이 여러 가지 복지 공약을 내거니까 국민들이 이 복지 공약에 흥미가 있다라는 걸 이제 감지를 하고, 이게 갑자기 급조한 정책이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나저나 돈 계산도 이거 아주 기초적인 계산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돈 받을 사람이 딱 명수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월 얼마씩, 그러면 이거는 중학교 1학년,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곱하기 계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네. 필요액은 얼마가 딱 나와 있고, 네. 각 지방정부의 구청 단위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얼마고, 그럼 부족분은 얼마다, 그럼 언제 가면은 재정이 바닥 나겠구나. 그럴 때는 중앙정부 국고에서 어느 부분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세우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인데, 네. 2달 만에 이렇게 해서 뭐 나라만 쳐다본다는 이거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원래는 이제 작년에 이 국고보조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네. 그런 부분을 정확히 좀 마무리를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정부하고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이게 다 통과가 됐었어요. 20%를 증가를 해주는 걸, 인상을 해주는 걸. 근데 정부에서 20%는 도저히 안 되고 10%밖에 못 해주겠다라고 서로 이제 그 밥그릇 싸움 비슷하게 되면서 네. 결국 피해는 또 국민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현재. 알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너무나 한심스러운 산수를 못하는 거 보니까 좀 화가 나려고 그러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설명. 어제 질문 주셨던 분 속 시원한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길리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8월 14일. 하루가 또 저뭅니다. 그리고 중요한 날을 하루 앞둔 저녁이기도 합니다. 댓글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 이건 있었는데 이것은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의견이 다르시네요. 오늘 오전 도착한 교황께서 기아자동차의 소형차 소울을 타시더군요. 교황님의 소울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가 타니까 소울이지 다른 이가 탔으면 쇼로 보이기 십상이었겠죠. 당초에는 소울보다 더 작은 모닝을 타려고 했는데 교황님께서 키가 너무 크셔서 소울로 바꿨다는 미확인 후일담도 들리더군요. 자동차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대하는 교황의 표정이었습니다. 환히 웃으며 일반인 영접단과 인사를 나누고 걸어 나오다가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서는 웃음을 거두고 숙연한 표정으로 세월호 사고는 정말 가슴 아프다.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있다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것은 그런 진정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